드라마 수지마주누리 87회입니다. 선영과 우리는 정순정 납골당을 방문했어요. 우리는 납골당에 꽃을 놓아드리며 엄마 저 왔어요.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이럽니다. 선영은 우리에게 엄마 많이 보고 싶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마는 아프셔서 늘상 누워 계셔서 사실 누워있는 모습만 생각이 나요.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핏줄은 서로 당기는 게 있는 법인데 핏줄로 이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가 엄마를 평소에도 무척 그리워한다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날 선영은 납골당 앞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폭탄 선언을 한다 라고 예고에 나와 있어요. 선영은 우리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야 사실 여기 계신 분은 내 친엄마가 아니란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왜 지금껏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제 친엄마는 누구신데요?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선영은 우리야 나는 네가 크기만을 기다렸단다. 네 친엄마가 누구신지는 사실 나도 몰라. 그래서 네가 충격을 받을까 봐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거야. 돌아가신 분이라도 엄마가 있는 게 너에겐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동안 말을 못했던 거지.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여기 잠들어 계신 정순정 씨는 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너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 주신 분이야. 이분은 살아있으면 네 또래의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지. 그런데 어느 날 네가 교통사고를 당한 모습을 우연히 본 거야. 주변에는 보호자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정순정 씨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너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4년 동안 같이 가족으로 살았던 거지.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 우리 네가 성인이 되면 이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알려주라고 하셨지. 그러나 엄마는 네가 충격을 받을까 봐 망설이다가 이제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제야 요즘 꿈에 나타나는 앰뷸런스 소리가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저나 나의 친엄마는 어떤 분이신 거지? 친엄마와는 벌써 30년 전에 헤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하는 거지? 벌써 오래전에 헤어졌으니 찾을 수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가 먼저 우리를 찾아낼 것 같아요. 마리는 장영사로부터 우리의 행방을 아는 사람, 즉 정순정이라는 인물이 해들 요양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마리는 원무과장에게 정순정 진료 기록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있는데 정순정 자료만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은 거죠. 그 당시는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수기 기록을 잃어버리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낙담한 마리. 그런데 얼마 전 진태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당장 진태의 서재를 뒤집니다. 그러나 진태는 서재에 나영이 꽂아놓은 꽃을 보고 혹 진료 기록서가 가족들에게 노출이 될까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이 숨겨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나영이 핸드폰을 깜빡 잠시 집에 두고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현송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마리는 전화를 대신 받아주다가 우연히 정순정 진료 기록서를 보게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걸 네가 왜 갖고 있는 건데? 집으로 돌아온 나영에게 마리가 다구치자 둘러대기 도사인 나영은 그냥 이게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서 혹시라도 분실이 되면 드리려고 나름대로 자료를 잘 보관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둘러치기를 할 것입니다. 마리는 정순정 입원 시기를 보니 선영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순정 진료 기록을 들고 선영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정순정이 바로 우리 엄마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마리는 우리가 내 아들이구나 이런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진태는 우리의 피가 손수건에 묻게 되자 마리 머리카락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실시를 해봅니다. 진태는 계속 아니어야만 해, 절대로 아니어야만 해 이럽니다. 왜냐하면 진태는 현우가 죽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우를 혼자 놓아두고 진태는 자리를 비웠지만 현우가 뭐 하는지 계속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이윽고 현우는 장난감을 들고 병원 문을 나와 큰 길로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신호등도 무시하고 엄마를 찾으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된 거죠. 피를 많이 흘리는 우리를 보자 보호자도 없는데 그 누가 우리를 살뜰히 보살피고 치료를 해주겠어?
그러니 아마 그때 현우는 죽어버렸을 거야. 이렇게 멋대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는 마리와 우리가 친자 관계가 확립된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자 진태는 드디어 인정사정 안 봐주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작전을 쓰게 됩니다. 우선 강제로 집안의 현우 방에 있던 물건들을 싹 다 치워버립니다. 오래된 쓸데없는 물건들이라고 싹 다 갖다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현우, 즉 우리는 충주 분원으로 발령을 내렸어요. 우리와 마리가 최대한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게 하려고 술수를 쓴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면 진태는 결국 마리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려서 진태의 범죄가 드러나도 마리가 결코 간섭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격리를 시켜버릴 그런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마리가 정신병원에 간 후 우리는 마리가 자신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수지와 함께 온 정신병원을 다 뒤져서 엄마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진태는 황급히 도망을 갈 것이고 그러나 어린이 유괴죄로 마리가 경찰에 황급히 신고를 하여 진태는 멀리 도망을 가지 못하고 결국 철장 신세를 지고 말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